저는 여전히 북한을 떠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회색 하늘은 제 기분과 같았고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래이며 이곳에서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북한에서 자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도 없었으며 허락 없이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었죠. 정부는 항상 우리를 감시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부모님은 정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우리가 북한에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말해줬어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야 라고 하셨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해.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학교는 힘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나쁜지를 외워야 했어요. 저는 그것을 잘했고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하며 북한을 위해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셨어요.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특별 훈련에 선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제가 스파이로서의 잠재력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스파이라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훈련은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몇 마일씩 달리고 싸우는 법을 배우고 여러 언어를 공부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설득력 있게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은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이 끔찍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미국에 세뇌당했어 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단지 꼭두각시야. 저는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불쌍한 한국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어요. 2년간의 훈련 후 저는 첫 임무를 받았어요.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가야 했어요. 제 임무는 그곳에 오는 한국 사람들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떠나기 전날 부모님은 저를 저녁 식사에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외식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일임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나래. 너는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한국 사람을 믿지 마라. 그들은 웃음과 친절함으로 너를 속이려고 할 테지만 그것은 모두 가짜야. 저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속으로는 흥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북한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외부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작았고 하루에 몇 편의 비행기만 있었어요. 탑승을 기다리며 다른 승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 모두 저처럼 긴장한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해외여행이 큰일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나이 든 여성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북한을 처음 떠나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에게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훈련에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녀는 제 망설임을 느꼈는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얘야. 나도 처음 떠나던 때를 기억해. 무섭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해. 너는 잘할 거야. 그녀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자주 말하지 않거든요. 저도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북한과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비행기의 움직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배속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제 가족, 친구들, 제 삶 전체를요. 하지만 저는 또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원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러 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북한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은 제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는 동안 저는 캄보디아가 어떨지 상상하려고 했어요. 더울까요? 사람들은 우리와 많이 다를까요?
제가 감시해야 할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임무에 대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대사관을 자주 방문하는 몇몇 한국인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외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들은 평범해 보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묘사했던 악한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특히 한 얼굴이 눈에 띄었어요. 김준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적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그는 친구가 되고 싶을 만큼 보였어요. 저는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렸어요. 아니, 저는 제 자신에게 상기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내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야. 그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 임무야.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만약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종사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착륙한다고 발표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었어요.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북한의 스파이, 나래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준을 만난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맑게 갠 화요일 아침이었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왔어요. 다른 한국인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됐거든요. 안녕하세요.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김준입니다. 비자 신청 때문에 예약이 있어요. 저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인은 전부 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친절함에 당황했죠. 예약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신청서를 처리하겠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주는 잡담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짧고 딱딱한 대답만 했죠. 하지만 점점 대화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 하루에 대해 묻고 캄보디아에 대해 묻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묻기도 했어요. 참 이상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주는 자주 대사관에 들렀어요. 매번 제 자리로 와서 대화를 나눴죠.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의 친절함은 제 회색빛 세상의 한 줄기 햇살 같았어요. 어느 날 준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한국 과자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이거 드셔보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인들이 이기적이고 잔인하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주는 아무 이유 없이 친절했어요. 그날 나중에 과자를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바삭했죠. 그 과자를 먹으면서 가슴속에서 이상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주는 자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의 평화로운 산들에 대해 말했죠.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여행을 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을 묘사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좋게만 들렸거든요. 하지만 준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준이 서울에서 본 시위에 대해 말했죠. 거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은 새 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법을 바꿨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체포되거나 더 나쁜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캄보디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인다든지 다양한 신문과 잡지가 각기 다른 의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각이 두려웠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상반됐거든요. 밤이 되면 머릿속은 갈등으로 가득 차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한 제 지식이 전부 틀린 걸까요? 한국인들이 정말 우리 적일까요?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어요. 저는 스파이로 훈련받았고 적에게 흔들려서는 안 됐어요. 아무리 그가 친절해 보여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의 이야기와 그의 친절함,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이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은 뽑아내려고 애쓸수록 더 자라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을 하는데 준이 대사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나래,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산책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함정일까요? 하지만 그의 눈을 보니 진심과 걱정만이 보였어요. 알겠어요. 저는 겨우 속삭였어요. 같이 걸어요. 우리는 조용한 푸놈펜의 거리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 여행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었고 결국 제가 예상치 못한 진실을 찾게 되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준이 대사관에 오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만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준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어요. 남한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궁금증에 이끌려서 결국 승낙했죠.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고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자 준이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곳 생활은 좀 어때요, 나래? 라고 물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최대한 무심한 척했어요. 여기는 다르죠.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준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과는 많이 다를 텐데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그 질문에 잠시 멍해졌어요. 뭐가 그리운 거지? 끊임없는 두려움? 선택의 부재? 별로 그리운 게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죠. 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변화는 어렵지만 때론 좋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준은 판단 없이 들어주었고 그의 다정한 눈빛은 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도록 격려했어요.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해받는 느낌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준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나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유, 기회, 인권에 대한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과장된 것 같아 회의적이었지만 점점 그가 말하는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북적이는 시장을 걷던 중 준은 장을 보던 할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도와주기 위해 멈췄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했어요. 이건 적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저 순수한 친절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많았어요. 나만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해방감을 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준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의 다정함이나 잘생긴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희망, 자비, 인간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죠. 그와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과 함께 깊은 갈등도 생겼어요. 어떻게 내가 증오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죠? 어느 저녁, 준과 언덕에서 일몰을 바라보던 중 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래,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의 눈이 제 눈을 찾았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말해버렸죠.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두려움, 의심,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는 인내심 있게 들어주며 지지와 이해를 해주었어요. 나래,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 남을 필요 없어요. 나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생각은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어떻게요? 라고 물었어요. 대사관이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떠난다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준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몇 주 동안 준과 저는 탈출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죠. 병을 가장하고
준이 병원으로 데려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거기서 태국으로 가서 남한 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탈출 당일이 가까워지자 신경이 곤두섰어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잡히면 어떡하죠?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준에게도 심각할 거예요. 탈출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자유로 가는 기회였고 그동안 꿈꿔본 적 없는 삶으로 가는 기회였죠.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죠. 그 다음 몇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모든 소리에 깜짝 놀라고 낯선 사람의 시선에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준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이끌었어요. 한검문소에서는 준이 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야 한다고 경비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의식을 잃은 척해야 했어요. 숨을 죽이고 그들이 우리의 거짓말을 간파할까봐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통과했어요. 태국 국경을 넘었을 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어요. 아직 안전하진 않았지만 자유의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준이 제 손을 꼭 쥐고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어요. 해냈어요, 나래. 정말 용감해요.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자유로 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들어갔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은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안심시키려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지쳐 있었지만 아직 쉴 수는 없었어요. 갈 길이 멀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 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 저는 너무 피곤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은 두려움과 아드레날린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그림자 하나에도 깜짝 놀라고 큰 소리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길모퉁이마다 북한 요원이 나타날 것만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자꾸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마 제가 정말 초췌해 보였겠죠. 머리는 엉망이고 옷은 구겨졌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만 했어요. 드디어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한국 국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반갑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준이 저를 택시에서 내려주고 우리는 대사관 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영어로 물었어요. 준이 한국어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비원의 눈이 커지더니 재빨리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느새 우리는 편안한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대사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 자신을 박 씨라고 소개했어요. 대사관의 상담사라고 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돌볼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안전하다. 저는 이제 안전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어요. 그러자 눈물이 터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모든 두려움, 스트레스, 불확실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속삭였어요. 박 씨는 휴지를 건네주고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울음이 그치자 비어있는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죄송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겪은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압도되는 게 당연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대사관 직원들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망명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었고 모든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정보였지만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이 제공한 안전가옥에서 지냈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내가 한 일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왔어요. 집, 직장, 가족까지. 부모님은 어떡하지? 제가 망명한 걸 알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게 될까요? 그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소리를 냈던지 준이 옆에서 뒤척였어요. 괜찮아? 잠결에 물었어요. 가족이 걱정돼. 속삭였어요. 준은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힘들겠지만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가족도 당신이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원할 거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 정부 관계자 그리고 더 많은 대사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서류 작업을 했어요. 모두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결정할 일도 많았거든요.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진짜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비행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난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인생 전체가 바뀌려 하고 있었거든요. 준이 창가에 앉아있는 저를 찾았어요. 긴장돼. 그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준이 제 옆에 앉았어요. 쉽지는 않을 거야.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강해. 이미 많은 걸 극복했잖아.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존재에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태국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단지 거리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저는 북한을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행 몇 시간 후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로 여기에 왔어요. 준은 제 손을 잡고 감동에 찬 눈으로 말했어요.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해.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할 때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도시를 보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훅 밀려왔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북한은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어서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훈련 덕분에 몇몇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직원들은 예의 바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북한에서처럼 날 의심스럽게 보거나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첫 인상이 펼쳐졌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창문은 햇빛에 반짝였어요. 차들이 넓고 깨끗한 도로를 빠르게 달렸어요. 사람들은 빨리 걸으며 많은 이들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밝네. 나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준은 웃었어요. 곧 익숙해질 거야. 자, 이제 너를 정착시켜야지. 택시를 타고 작은 아파트로 갔어요. 준은 정부에서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내 공간, 내 열쇠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첫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배워야 할 것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었고 그들은 지원 가능한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언어 수업, 직업 훈련, 심지어 상담도 제공했어요. 압도적이었지만 긍정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민서라는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인권과 자유를 중시해요.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할 권리, 생각을 표현할 권리, 두려움 없이 살 권리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개념들은 내가 자란 환경과 너무 달랐거든요.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민서는 내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몇 주 동안 준과 함께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공원을 방문했어요. 맛있는 냄새와 다채로운 풍경이 가득한 활기찬 시장도 갔어요.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거리 공연도 보면서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서점을 방문했어요. 모든 주제를 다룬 책들이 가득한 선반들을 보고 놀랐어요. 노르랜드에서는 책이 엄격하게 통제됐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책 한 권 사도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주는 말했어요. 원하는 책을 아무거나 사도 돼. 나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골랐어요. 작은 반항처럼 느껴졌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짜릿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개념이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투표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배웠어요. 이건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한국 생활의 근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강사는 나처럼 탈북자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여정과 고난, 그리고 한국에서 새 삶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자유는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실수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삶을 형성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자유가 단지 선거나 법률 같은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은 선택들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생각할지.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길을 잃거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문화 충격도 컸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 같은 단순한 일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북한의 익숙한 환경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여기가 더 나은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는 항상 나를 지원해줬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기운이 떨어질 때 격려해줬으며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해줬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며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가족들이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때? 준이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아마도 행복한 것 같아. 준은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정말 다행이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걷는 동안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적으로 보도록 훈련받은 스파이였어요. 이제는 이 나라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자유가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존엄하게 대우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배울 것도, 적응할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선택할 수 있었고 기회가 있었어요. 노르랜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배우고, 성장하고, 언젠가는 나처럼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맞설 준비가 됐어요. 준이 곁에 있고 새로운 고향의 지원이 있으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한국에서의 새 삶의 시작일 뿐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됐어요. 준은 항상 제 옆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지하철 타는 법, 음식 주문하는 법,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까지 알려줬죠. 모든 것이 처음 배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창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났어요.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거든요. 한국 정부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처럼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생활에 대해 가르쳐주는 수업을 들었고 직업, 돈 관리,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등을 배웠죠. 쉽지 않았지만 배워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어느 날 인권에 관한 세미나에 갔어요. 연사는 모든 사람이 존중과 존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 믿음을 가질 권리,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설명에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항상 원했지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세미나 후 배운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준과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준은 미소 지으며 제안했어요. 연설자가 되어보는 건 어때? 너의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울 거야.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생각할수록 마음에 들었어요. 제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작게 시작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처음 연설을 했을 때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제 삶과 자유를 찾는 여정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얼굴이 변화하는 것을 봤어요. 놀라움, 슬픔, 그리고 영감을 받는 표정들이었죠.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와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첫 연설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후로 학교, 대학, 심지어 정부 행사에서도 연설을 하게 되었죠.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더 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설 후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랐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삶은 점점 나아졌어요. 인권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매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죠. 준과 저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함께 축하해준 사람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들은 이제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때때로 옛날 북한에서의 삶이 떠오르기도 해요. 부모님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걱정도 되지만 떠나온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자유만 찾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해요. 불신과 증오로 훈련받았던 스파이에서 사랑과 이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고 두려움 속에서 살던 사람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아직도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유와 인권은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요. 지금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자유롭게 제 생각을 말하고 꿈을 따라가며 사랑할 수 있어요. 매일 이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유가 지금의 제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저는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멋지고 자유로운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했어요.